안녕하세요. 유필TV의 신우식입니다. 자, 오늘은요, 중학교 2학년 능률 김 상과 본문 1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 많이 덥죠? 많이 덥고요. 또 여러가지 코로나 문제로 여러분 학교 다니시기도 굉장히 힘들 건데, 친구들도 자주 봐야 되는데, 뭐,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학교 가기도 하고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수업 좀 받아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학교 같은 데 가도 이렇게 에어컨도 이게 감염이 이렇게 공기 중에 이렇게 감염되고 하다 보니까 에어컨 같은 거 트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마스크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도 많고 지켜야 될 것도 많은데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지하시고요. 힘차게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오늘은요 상과인데요. 상과는요, 본문 제목은 Traditional Korean Symbol입니다. 자, Traditional 하면은요, 전통적인 이란 뜻이고요. Korean 하면 한국의, Symbol 하면은 상징이란 뜻입니다. 자, 한국의 상징인데 어떤 것들을 얘기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항상, 글이나 말 같은 경우는 어떤 전달이죠. 정보의 전달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특히나 글 같은 경우는 말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그냥 뱉어진 말, 그냥 떨어진 말은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하니까 휘발성이에요.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설문을 제외하고 하면은 연설문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정제되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즉흥적인 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그 즉흥적인 말도 이 머리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하지만 특히나 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보 전달에 가장 큰 핵심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으실 때, 특히 영어 같은 경우도, 글을 읽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전달할까를 상상하면서, 그 다음 나올 정보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읽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중학교 때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특히나 그 정보 전달의 관점에 대해서 글을 읽으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자, Peter is visiting. 피터는 방문하고 있어요. Korea,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비동사의 ing, 자, 현재 진행형이죠. 자, 이렇게 비동사의 현재 분사가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진행형이라고 하는데, 자, 이 비동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나 아니면 형용사를 보호로 두고 있습니다. 비동사로서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피터는 입니다. 또는 피터는 어떠합니다. 이렇게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가 와서 피터가 누군지, 피터가 어떠한지, 또는 피터가 어디에 있는지 크게 세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visiting은요, visit이라는 동사를 형용사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분사라고 하죠. 그리고 의미는요, 방문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Peter is visiting 하면 피터는 방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문하는 중입니다. 이런 뜻이 되고요. 이렇게 진행형을 쓰는 것은 단순하게 Peter visit, 피터는 방문합니다 보다는 피터는 방문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것이 어떤 그 동작의 어떤 상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죠?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방문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쓰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Peter is visiting Korea. 자, 피터가 방문하고 있어요. 한국을.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되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이거 뭐예요? 부연 설명하는 거. 부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사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to 부정사가 나왔네. to 부정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그죠? 자,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세 가지로 쓰인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사일 때도 부사라는 것은 앞에 문장이 완벽하게 존재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 이유, 뭐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목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사는 이 문장에 맞는 문장 맥락으로 이렇게 쭉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 해석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어떤 거에 어떻게 나눴냐면 목적, 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감정의 원인, 뭐뭐 해서 기쁘다, 슬프다, 그리고 형용사 수식, 뭐뭐 하기 어렵다, 쉽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Peter is visiting Korea. 피터는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왜 방문할까요? To meet a friend.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부사로. 자, 그리고 friend가 있고 컴마 미나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명사 컴마 명사가 이렇게 나오면 이건 동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인 미나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인 미나가 어디 친구냐? From a sister school. 자매 학교에 있는, 그죠? 그러니까 피터가 있는 학교와 자매 학교를 맺은 학교가 미나가 있는 학교죠. 그죠? 한국에 있는 미나 있는 학교. 그래서 자매 학교인 피터가 있는 학교의 자매 학교의 다니는 미나를 방문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한 거예요. 자, 다음 봅시다. Peter is going to stay. 자, Peter는 be going to 하면 will과 같은 의미가 되죠. 미래.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 의미가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이 be going to 다음에 명사 나오면 가고 있다 이쪽으로 라는 전치사가 되고요.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will과 같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Peter will stay 아니면 Peter is going to stay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조금 좀 뉘앙스를 보자면 will 같은 경우는요, 그 어떤 주어의 의지가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will이라는 단어 자체가 명사로 쓰이면 의지라는 뜻입니다. 어떤 주어의 그 마음, 의지라는 뜻이고요. 자, be going to는요, 의지도 어느 정도 되어 있겠지만, 이거는 어떤 플랜, 계획에 의한 거죠. 그죠? 어떤 계획이 돼 있어서 어떻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Peter is going to stay. 피터는 머무를 계획이에요. 어디에서? 정보 주죠? At her grandfather's house. 할아버지의 집에서. 누구의? 미나의 할아버지 집에서 머물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 동안? For a week. 일주일 동안 머무를 계획이다.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역시 선생님이 이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글은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거죠. 그죠? 몇 번을 고쳤다 썼다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의 정보를 정제되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정보들이 계속 나오는지를 예측해보고 그 정보들을 읽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해석하기에도 좋고요. 자, for a week, 일주일 동안인데요. 자, 얼마 동안이라는 전치사가 또 하나 있어요. during이라는 게 있죠. 그죠? 자, during이랑 for랑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같은 뜻인데 뭐 하나만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두 개나 썼나요? 분명히 이거는 어떤 용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during 같은 경우는요, 어떤 특정 기간을 얘기할 때 씁니다. 자, 특정 기간이고요. 자, for 같은 경우는요, 지워졌네요. 자, 이 for 같은 경우는요, 불특정 기간을 사용할 때 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얼마 동안, 단순히 일주일 동안, 3분 동안, 1시간 동안 이렇게. 그래서 for는 뒤에 뭐가 나온다? 어떤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고요. 그래서 기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1, 2, 3, 4, 5 이런 기수가 나오고요. 어는 하나라는 의미죠. 여기서는 선생님 일이 안 나왔는데요가 아니라 어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or a week 하면 일주일 동안이라는 뜻이 되고요. during은 특정 기간이다 보니까 어떤 그 기간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during my vacation, 나의 휴가 동안, during my English class, 나의 영어 수업 시간 동안, during my birthday party, 나의 생일 파티 동안,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어떤 기간의 이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앞에서부터 안 읽고요. 뒤에서 읽을게요. 자, 미나는 show, 보여줍니다. shows, 보여줍니다. 자, 이 보여주다라는 동사는요, 특징이 뭐냐면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합니다. 어떤 거냐면 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와
무엇을이라는 직접 목적어를 취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Mina shows him the guest room. 자, 미나는 그에게 게스트룸을 보여줍니다. 자, 사랑방을 보여준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주어, 동사, 그리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주고 싶을 때 이제 부사를 주면 되는데 그 부사를 문장으로 주고 싶어요. 그래, 문장으로 주고 싶다는 건 어떤 거냐? He arrives. 그가 도착합니다. 라는 문장을 어떤 추가적인 정보로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넣으면 안 되고 거기에 맞는 접속사를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자, 문장과 문장은 두 개가 접속사 없이 연결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 연필과 이 연필을 붙이고 싶어요. 그죠? 붙여서 내가 볼펜으로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쓰고 싶고, 그리고 또 여기 태블릿 쓰는 펜으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고 싶다 라고 말할 때 그냥 이렇게 탁 붙이기만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접착제를 붙여야 되죠. 그죠? 접착제 붙이듯이 얘도 문장이고 얘도 문장이라면 이 문장을 붙이는 어떤 연결고리,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그 접착제가 뭐라고 그래요?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접속사는요, 각각의 뜻이 있어요. 각각의 뜻. 그럴 때 여기에서 when이란 뜻은 뭐뭐 할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착할 때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결하면 그가 도착할 때 미나는 보여줍니다. 그에게 무엇을? The guest room, 사랑방을 보여줍니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미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터야, you will stay here. 너 여기에 머무를 거야. 자, will stay 하면은 will은 뭐뭐 하게 될 거야. stay는 머무르다니까 will stay 하면 머무르게 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this guest room, 자, 이 guest room, 손님방, 사람방은 is full of, be full of 하면은 뭐뭐로 가득 차다 라는 뜻이죠. 그죠? 뭐뭐로 가득 차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guest room, 이 방은, 이 사랑방은 is full of, 가득 차 있어 traditional Korean things, 무엇으로? 전통적인 한국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Look at this pillow. 자, 이 베개를 좀 보렴. 자, 필로우는 베개입니다. 자, 피터가 얘기하고 있네요. What are these things? 자, 이것들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미나가 they are bat. 그것들은 bat. 박쥐야. 피터가 bat on my pillow. 자, on my pillow가 bat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자, 전치사와 명사는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자,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로 쓰기도 하고요. 자, 부사로 쓰기도 합니다. 자, 형용사일 경우는요, 명사의 뒤에서 이렇게 전치사, 명사가 이렇게 꾸며주고요. 그리고 부사인 경우는 주어, 동사, 그리고 이 동사에 따라서 보어나 목적어나 뭐 여러 가지가 오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전치사, 명사가 오거나, 자, 이때 부사인 경우는요, 위치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얘가 이 앞에 오기도 합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 쓰이겠죠? That's on my pillow. 내 벽에 위에 베개의 문양의 박쥐라고. That's scary. 정말 무서운데? 무섭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미나가 not really. 그렇진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지 않은가요? In Korea, 한국에서는 말이지. 하고, 자, 부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앞으로 가서 콤마로 이렇게 어떻게 했다? 고정을 시켜줬어요. 그죠? 자, 이 콤마가 없다면 도치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여기서는 안 나왔으니까 그건 설명을 하지 않고요. 자, 콤마로 이렇게 분할을 시켜준 거죠. In Korea, 한국에서는 bat, 무엇이? 박쥐는 무엇이다 라는 뜻이죠. 무엇이다? Symbols, 뭐예요? 상징이야. 무엇의 상징이에요? Of luck and long life. 행운과 장수의 상징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of는 뭐뭐의 라는 뜻의 전치사고요. 자, 글쎄요, 선생님 처음 알았네요. 그죠, 이거는. 자, 이렇게 박쥐가 한국에서는 행운과
장수의 상징이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피터가 That's surprising. 그거 정말 놀라운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that은 뭐예요? 이 위에 있는 전체의 내용이죠. 박쥐가 행운과 장소의 상징이라는 그 전체의 내용이고요. That is surprising. 자, surprise는요, 놀라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 놀라게 하다라는 뜻으로 분사를 두 가지를 만들 수 있죠. surprising. 놀라게 하는 이고요. surprised. 논란이란 뜻입니다.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해요. 자,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 ing가 붙으면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능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놀랍게 만드는 이란 뜻이고요. surprised는 이 행위를 받는 거예요.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 놀란 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물은요, 놀라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물이 놀랄 수는 없죠. 그죠? 자,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누군가를 놀라게 할 수도 있고 그 무언가로 놀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사실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사물로 보는 겁니다. 이 사실이 피터를 놀라게 만들었기 때문에 surprising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여기에 surprised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꼭 공식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맞죠. 그죠? 이 사실을 보니까 피터가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터는 surprised 된 거고요. 자, 이 사실은 surprising하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In many Western countries, 많은 서구 사회에서는, 서구의 나라에서는 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다시 컴마로 분할해줬습니다. 자, bat, 박쥐는요, remind. 자, remind는 상기시키다 라는 뜻인데 이거 틀로 틀로 이렇게 딱 하시면 됩니다. remind A of B 하면 A에게 B를 생각나게 만들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한번 remind A of B 하면 A에게 B를 생각나게 만들다 이고요. remind A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하면 A에게 주어가 동작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mind는 A of B 또는 A that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A that 이 부분은 명사절 접속사고요. 자, 그 명사절 접속사인데 너무 신경을 쓰시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학교든 아니면 학원이든 어느 곳에든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문법적으로 받으시면 이건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하나의 틀로 한번 알아보고 나갑시다. 왜냐하면 본문은 특별히 문법적인 설명보다는 해석 위주 그리고 그것의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요. 자, 그래서 remind A of B 하면 A에게 B를 생각나게 만들다 라는 뜻이고요. Bats remind people 사람들에게 of darkness and scary things 어두움과 scary things 뭐예요? 무서운 것들을 생각나게 만들거든. 맞죠? 서양에서는 bat 박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배트맨이라고요. 자, 배트맨이지만 그 전에 배트맨 이전에 코믹스 이전에는 뭐예요? 박쥐는 그죠? 드라큘라가 생각나게 되죠. 흡혈 박쥐 이런 것들 생각나게 하니까 서양에서는 박쥐가 굉장히 좋지 못한 동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본문 1을 마치고요. 바로 이제 본문이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